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운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자,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그 ARM 프로세서 관점과 이어서 리눅스 커널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과정인 인터럽트 핸들러를 어떤 과정으로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레벨에서 그 인터럽트 그 핸들러를 이제 초기화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제 호출되는 그 예시를 두 가지로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에서 키보드 자판을 이제 손으로 입력하면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해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요. 혹은 휴대폰에서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USB가 연결됐다는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USB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휴대폰 하나 갖고 다니시잖아요. 휴대폰에 이제 손으로 화면을 터치를 하면 터치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이후에 터치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어떤 시스템의 외부 장치, 하드웨어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된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려면 먼저 해당 디바이스를 초기화하는 그 부팅 과정에서 보통 인터럽트 핸들러 정보와 함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디바이스를 이제 드라이버를 초기화하는 과정에 인터럽트 핸들러를 초기화하는 이제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init call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init call 아니면 프루브 루틴을 수행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해서 해당 인터럽트를 초기화하는 설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많은 경우에 인터럽트를 통해서 외부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싱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과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위해서 알아야 될 커널 함수가 request irq 함수와 request threaded irq 함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request irq 함수를 호출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는데, 만약에 인터럽트 핸들러와 함께 그 threaded irq 방식으로 irq thread로 인터럽트의 후반부를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사용하고요. 혹은 아예 request irq 함수 말고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사용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request irq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를 이제 처음에 설정하고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호출이 되려면 request irq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request irq 함수의 선언부를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보시면 이제 인티저가 그 read 반환 값인데요. 이제 request irq 함수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제대로
등록하면 true, 혹은 등록 과정에 오류가 생겼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quest IRQ 함수로 interrupt를 중복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하면 false가 반환이 되게 되겠죠. 혹은 request IRQ 함수에 여러 함수 인자들이 있는데 이 인자에 적절한 예를 들어서 IRQ 핸들러 함수라든가 이런 플래그 값에 오류가 있으면 또 도중에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어서 함수 인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RQ는 unsigned integer 타입인데요. interrupt 번호를 뜻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핸들러는 interrupt가 발생하면 호출될 interrupt 핸들러의 주소를 의미하는데 보통 interrupt 핸들러 함수의 이름을 요 핸들러 인자에 적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플래그인데요. interrupt의 속성 플래그 정보를 세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네 번째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에서 관리할 interrupt의 이름을 요 인자에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DV인데요. interrupt 핸들러에 전달하는 매개 인자인데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핸들링하는 구조체 주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관련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처리할 때 하는 해당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구조체가 필요한데 요 void 타입의 dv 인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관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요 매개 인자를 통해서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해당 디바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request IRQ 함수의 구현부를 보겠습니다. 코드가 한 줄이에요. 코드가 길 줄 알았는데 바로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보시면 이 request IRQ 함수에 전달된 인자를 그대로 실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보시면 interrupt 번호인 IRQ 그리고 interrupt 핸들러 주소를 그대로 싣고요. 그리고 플래그 정보를 이제 적용하고 interrupt 이름 그리고 interrupt 핸들러에 전달되는 매개 인자 주소도 그대로 전달되는데 여기 보시면 null이라는 인자를 적용해 request threaded IRQ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 null을 적용해 요 함수를 호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은 6장에서 더 알아볼 사항인데 request threaded IRQ 함수는 interrupt를 후반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IRQ thread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IRQ thread의 thread 핸들러 함수를 세 번째 인자로 적용을 해요. 근데 조금 미리 앞서 설명을 드리면 interrupt가 먼저 발생하면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되어야 될 코드는 interrupt 핸들러에서 처리하고요. interrupt를 처리해야 될 그럴 동작 코드의 분량이 많을 때는 interrupt 핸들러에서 먼저 처리할 코드를 interrupt 핸들러에서 위치시키고 이후에 스레드 레벨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코드는 interrupt 후반부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interrupt 후반부로 처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IRQ thread 혹은 리눅스 커널에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threaded IRQ 방식인데요. 이때 프로세스 레벨에서 처리해야 될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는
thread 핸들러 함수에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 요 이제 thread IRQ request thread IRQ 함수의 이제 인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요 함수 IRQ 핸들러, interrupt 핸들러에서는 interrupt가 발생하며 바로 처리가 될 interrupt 핸들러 주소 이제 이 두 번째 인자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interrupt 후반부로 처리가 될 이제 코드는 이제 IRQ thread 핸들러 함수에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인자를 세 번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인자를 null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이 interrupt는 IRQ thread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바로 interrupt 핸들러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리눅스 커널이 확인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6장 앞부분에 이제 IRQ thread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 그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request thread IRQ 함수의 주요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주요 역할은 interrupt 번호를 통해서 interrupt descriptor의 정보를 가져오고요. 여기서 말하는 interrupt descriptor는 이제 어떤 구조체를 의미하냐면 이제 요 구조체를 의미합니다. struct IRQ 요 디스크라는 IRQ 디스크 이 구조체를 의미하고요. 이 구조체를 IRQ 디스크립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 IRQ 액션이라는 구조체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IRQ 액션 구조체 필드에 인터럽트와 관련된 이제 정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request thread IRQ 함수의 코드를 볼 수 있는데요. 함수 코드의 내용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수형 interrupt 번호를 저장한 IRQ 인자를 통해서 IRQ2 디스크 함수를 호출해 interrupt 디스크립터의 주소를 요 디스크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interrupt 번호를 이제 인자로 삼아서 IRQ2 디스크립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IRQ 디스크립터 주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cage allo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IRQ 액션이란 구조체의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동작이 뭐냐면요. 이제 요 kj allo기라는 함수는 리눅스 커널에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함수인데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해당 메모리 영역을 0으로 먼저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함수이고요. IRQ 액션이라는 구조체는 interrupt와 관련된 속성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구조체를 먼저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IRQ 액션 구조체 필드에 interrupt 핸들러와 이제 IRQ thread 처리 함수 그리고 그 interrupt 속성 플래그, interrupt 이름, interrupt 핸들러의 매개 인자를 요 IRQ 액션 필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 값들은 이제 request thread IRQ 함수의 인자로 넘어온 인자들인데요. 인자의 값들을 IRQ 액션 구조체 필드에 지금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interrupt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해 호출돼야 될 리눅스 커널 함수인 request thread IRQ 함수와 request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